것이 이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또 이어받아서 또 들레주라는 사람, 우리가 이제 들레주를 소개하는데, 근데 이 들레주는 정말 이제 뭐 잠깐 설명을 해. 들레주는 뭐 지금 현대 이 푸꼬가 하여튼 21세기의 사상가로 하나로 위대하게 남는다고 한다면 들레주일 것이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아주 오늘날 현대 사상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상가고, 뭐 지금도 들레주 하면 웬만한 사람들 다 들레주에 빠져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아주 복잡하게 이럴 데 없고, 저도 들레주에서 완전히 파악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이해하기도 힘든 사상가인데, 그래서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근데 그 사람을 우리는 이제 역사철학의 논의와 연결시켜서 아주 짧게 뭐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여튼 사고방식. 근데 그 사고방식은 지금 말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연계선상에 있어요. 이 들레주도 마찬가지 그 68년도 그 5월 혁명에 감격을 합니다. 거기서 보니까 뭐 옛날에 그저 우리가 맨날 비천하고 유약하다고 했던 뭐 비주류들, 뭐 방랑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냥 여성들, 뭐 흑인들, 약자들이 그런 거 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갖는 것이고, 기존의 자본주의적 질서를 뒤엎을 만한 어떤 역동적인 힘을 거기서 발견해. 그러나 그런 것이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힘들이 왜 실패로 돌아갈까? 그런 것을 그런 것을 비판하고 분석하면서 그런 정황을 극복하는 철학을 제기하는 게 이제 들레주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들레주는 그걸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오디푸스적인 욕망이, 그 오디푸스적인 컴플렉스가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것이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찾아가지고 오디푸스적 욕망 체계를 뒤엎는 새로운 욕망 체계를 내놓는 것이 들레주의 철학의 2차적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들레주는 그러한 것을 하여튼 뒤엎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적개감이 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이라는 책을 쓰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 책을 쓸 때 혼자 쓰지 않아요. 이른바 이제 펠레스 가탈이라는 사람은 그 정신의학자입니다. 과학자죠. 근데 이 사람은 과학자면서도 아주 실천적인 아주 급진적인 운동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면서 들레주의 생각은 아주 더 크게 되죠. 그래서 들레주와 가탈의 공동 저작이로서 어떤 그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의 책을 쓰고, 그 책은 이제 연계적인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두 권이 유명한 그 들레주 가탈의 안티 오이디푸스라는 책하고 천개의 고온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억압체계, 수능체계를 합리화하는 욕망이론, 그것이 이제 오디푸스적 욕망이론이에요. 오디푸스적 욕망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프로이드에서 나온 거죠. 물론 오디푸스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연원한 거지만, 그래서 그 안티 오이디푸스라는 말 자체는 프로이드적 욕망 체계가 갖고 있는 억압과 수능의 메커니즘을 비판하고 넘어서려는 시도를 갖는 거예요. 그 마치 니체가 안티크라이스트, 반기독 그런 책을 썼죠. 그 책도 기독교 세계관을 뒤엎으려는 안티 오이디푸스도 그런 구도에서 착상을 해온 거예요. 니체적인 관점을 빌려와서 난 반 오디푸스적 관점을 개척하려 한다. 그럼 반 오디푸스적인 관점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 오디푸스적 욕망이라는 게 뭐예요? 프라이드 설명에 하면은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사랑을 이제 남근기, 이제 4살 정도 이르면 남자의 이제 성장 과정에서 성적인 성장 과정에 남근기에 도래하는데, 그때 되면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나 독차지하려고 해도 방해꾼이 있죠?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욕구가 좌절돼요. 그 결핍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오디푸스적 욕망 구조에는 출발부터가 좌절과 결핍으로 시작돼. 욕망의 좌절과 결핍. 그래서 근친상간의 욕망이 생겼다가 결국 부친살해, 아버지까지 제거하고 싶은 욕망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근친상간 욕망도 좌절되고 아버지도 살해가 돼요. 그 덩치도 크고 큰,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또다시 또 절망을 느껴요. 그래서 두 가지 근원적인 욕망이 다 좌절되고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책 없잖아요. 결국은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전략을 바꾸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처럼 돼서 어머니 같은 여자를 얻거나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거나, 그래서 동일시를 통해서 오이디푸스적 컴플렉스를 이제 극복하면서 정상적인
이제 어린이로 넘어선다 이래서. 근데 이제 그 넘어서기 전까지는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쫓아가려면 선망이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적개감과 선망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예요? 분열적 요소 아니야. 그래서 인간은 어려서부터 그 분열적 요소에 시달린다는 거야. 그래서 분열적 요소가 동일시에 의해서 극복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가치관을 배우면서 수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억압적인 메커니즘이 이제 수능의 메커니즘으로 결합되면서 욕망이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이제 승화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초자가 발생하면서 이른바 수능의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수능만 하면 뭐야? 수능하면서 뭐가 되죠? 옛날에 자기가 근친상간하고 아버지를 죽이고자 했던 가책, 죄의식 이런 것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나는 가책과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욕망을 참아야 한다는 것이 내면화되면서 초자의 억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말하면 욕망에 좌절되고 순치되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뭐라고 말해요? 아, 잘 이제 적응을 했구만. 질서를 잘 잡혔구만. 이렇게 합리화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들레즈는 그런 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족화된 욕망 속에서 형성된 것을 프로이드 이론은 사회까지 적용하죠. 사회 성장에서 우리들은 개인들은 욕망을 가져요. 욕망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억압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우린 대들죠. 저항하죠. 그러나 그 저항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습에 사회적 억압에 적응하죠. 적응하면서 도덕적 인간, 윤리적 인간이 돼서 질서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근데 그런 식으로 프로이드적인 욕망론을 생각하면은 사회가 사회적인 우리의 메커니즘 잘 설명이 되잖아요. 우리의 지금 요즘에 가만히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럴듯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듯하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지배 질서, 기득권적 질서, 억압적 질서를 합리화하는 게 워낙에 뿌리가 깊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워낙에 그냥 당연시되게 순치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프로이드적인 욕망을 마치 당연하게 인간이 태어나면서 다 갖는 근원적인 욕망인 양 다 우리가 해석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프로이드가 해석한 억압과 수능과 순체 과정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냐 이거야. 그러나 68혁명 때 그 대든 사람들 봐봐. 그 사람들은 보면은 순치되지 않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분열증자예요. 그러나 자기가 들레즈가 보기엔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의 참된 모습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 비정상적이다, 이상한 사람들하고 순치시키고 사시 눈으로 보려는 것이 기득권적 질서를 가진 억압주의자들의 합리화된 시각이고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게 오디푸스적인 욕망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조차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런 거를 뒤엎자. 이거 뒤엎는 길이 있다. 그런 거를 제시한 게 이제 반 오디푸스를 통해서 제기한 이제 들레즈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들레즈는 가만히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벌써 욕망이 좌절되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프로이드는 결핍으로 해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욕망은 무엇에 대한 결핍이 아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무엇에 대한 결핍이란 욕망은 늘 어떤 것에 부추적인 걸로만 쫓아가는 것만 있잖아. 쫓아가는 걸로만 존재. 무엇의 결핍이니까 무엇이 충족자가 있고 나는 늘 열패에 시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들레즈는 그런 거 없다. 프로이드가 그렇게 말한 거는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지 그 자체가 출발점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구 사회가 갖고 있는 기득권적 지배 질서의 틀을 합리화시키는 욕망론이지 그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욕망은 결핍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욕망은 욕망 자체로서의 생산성이 그 자체로 있는 거야. 그 자체로. 무엇에 대한 욕망? 그냥 욕망은 그래서 욕망하는 기계라는 말을 씁니다. 욕망하는 기계. 여기서 이제 기계란 말에 주의해야 되는데 기계란 말은 기계론적으로 뭔가 인과 필연적으로 부품처럼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계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뭐야? 우리가 기계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야? 앞뒤 가리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것만. 응? 그러니까 어떤 목적도 없어. 지향하는 이것도 없어. 그냥 기계 그게 다 각각 잘라져 있잖아. 각각들이 각각의 가격할 대로 지식으로만 움직이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지향, 그러니까
그 자체는 목적이나 절차나 지향나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생산 자체, 욕망 자체만 있다. 이렇게 파악해요. 그래서 인간을 욕망하는 기계로 하는데, 근데 또 욕망하는 기계다 인간이다 해서 인간을 단위화시키지 않아요. 인간도 다 해체해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뭐 입, 뭐 귀 이런 것도 다 욕망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모든 개체의 부분을 전부 다 스스로 존재론적으로 욕망 생성하는 그것으로 재해석해요. 결핍으로서 욕망 이론을 타파하고 순수한 생성과 창조, 그 다음에 아주 끊임없는 생명력이지, 생동력이지. 그래,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욕망하는 기계론을 굳이 말한다면 유기체주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유기체주의. 아까 해겔식의 그런 거. 뭐, 입하면 전체 어떤 유기체의 역할이 있잖아요. 따로 그런 거 없다. 입이 그런 게 어디 역할이 어디냐. 봐라. 입이 다친 사람, 발 다친 사람 입으로 뭐 해요? 입으로 그림도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것들은 끝없이 자기를 뭔가 뭔가 어떻게든 생성해내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스스로 변형시키지.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이나 원리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끊임없는 생성적 욕망. 그러니까 욕망은 결핍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욕망의 욕망이에요. 생산이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자와 생산물 이런 것도 구분 안 해요. 응? 거기에 공통되는 건 오직 생산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어떤 프로이드적인 오디푸스적인 결핍으로서 욕망이 아니라 어떤 저항도 굴하지 않고 무작정, 무목적적으로 자동적으로 생동하는, 마치 샘물처럼 어떤 목적을 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생동으로서 드러나는 욕망. 그것이 욕망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그러한 욕망론을 탁 제시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기득권적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 그게 본래적인 인간의 본래적인 욕망 구도라는 거예요. 그냥 오디푸스적 욕망은 그런 거를 다 억압하고 뭔가 참아라. 그 기초적인 오디푸스적 욕망의 제일 기초 단위가 가족 아니야. 가족에서 가부장적 권위가 오디푸스적인 욕망론에서 합리화되고 국가에서는 국가적인 데서 합리화되고 그게 다 코드화하는 거야. 코드화. 뭔가 길을 들여서 홈을 파서 홈 판다고 그래요. 들레즈는. 거기에 맞춰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잘한다고 하죠. 잘 참아야지. 그럼 질서를 지켜야지. 훌륭한 착한 사람이 돼.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왜곡된 거라는 거예요. 본래적인 인간의 욕망은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생성작용망으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인간의 내적인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을 해주는 그런 걸 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그 극치라는 거야. 근데 국가하고 가부장 이런 것은 내가 이해한단 말이야. 자본주의는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가? 그러나 교모하다는 거야. 자본주의는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자본주의 욕망은 결국은 모든 욕망을 돈이라는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물질적 욕망으로 환원시키는 획일적인 욕망으로 다 끌고 가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획일적인 단일한 욕망에 다 노예가 되고 그 자본주의가 형성한 그 욕망의 노예가 돼서 그 상품의 어떤 메커니즘에 끼어들어서 거기를 추수하는, 쫓아가는 식의 굴종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그래서 자본주의 체계에도 결국 오디푸스적 욕망이 표현된 아주 억압적인 틀로 맹렬하게 공격을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해? 그런 것이 제대로 된 욕망론이 아니다. 제대로 된 욕망론은 그야말로 생성의 욕망론이에요. 그 자체가 이제 그래서 인간은 그런 코드화된 위계화된 질서화된 것을 벗어나야 되고, 근데 벗어나야 되는 게 당위가 아니에요. 물론 갇혀진 상태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건 당위지만 이 들레즈가 얘기하는 건 생성의 존재론은 당위가 아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 원래 그렇다는 삶 자체의 양식을 탈영토화라고 표현합니다. 탈영토화라는 건 탈주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탈주는 어디서부터의 탈주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빠져나와야 된다. 당위를 얘기하고 부정을 얘기하고 하지만 이 사람은 탈주가 당위가 아니라 우리 본래 모습 그 자체라는 거야. 오히려 본래 모습은 탈주인데 탈주는 동물 역사만이에요. 야만에 가보세요. 동물이 가만히 있어요. 늘 바라보고 햇빛 쬐면 돌주하고 도망가고 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질인데 그것을 가두고 질서 주고 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비본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갇힌 상태에서 탈주라고 말하면 오히려 말이 더 설득력 있지만 탈주란 말은 어디로부터 도망간다가 아니라 본래 모습이 탈주라는 거야. 본래 모습이. 그게 탈영토화. 근데 그것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배경 형이상. 그러니까
그냥 당유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론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게 이제 소위 차이의 형이상학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차이는 그 자체가 인간의 삶의 본질을 드러내는 내적인 그 기반이다 해서 차이의 형이상학을 얘기하고 탈용토화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생당하는 욕망 자체가 철저히 그러니까 인간은 되고자 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게 다 돼야 한다. 아주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것이 인정되지 않는 삶 자체 그걸 부정하는 삶 자체 어떤 질서 이런 것은 다 인간의 본래적인 욕망과 어긋난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그런 것을 부정하는 그런 철학이죠. 단순한 근데 부정 철학이 아니죠. 생성론에 입각한 긍정의 철학이야. 상당히 이체적인 관점이 바탕에 깔린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아니면 복잡한 사상이라 간단히 얘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또 책방 들러서 책 얘기를 조금 한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